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험생 여러분의 프로듀서 강사 신기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3에 올라올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항상 이런 말을 하셨어요.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니까 니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겨울방학 때. 하지만 당연히 아니죠.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라니. 그러면 이 6월 모의고사는 수능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가 도대체 왜 6월 이러는지, 왜 중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최초로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경쟁하게 되는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6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간다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났으니 못 봤던, 잘 봤던,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요? 바로 틀린 문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 맞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맞으신 분들도 아리까리하게 문제를 맞았거나 아니면 찍어서 맞은 문항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이 문항에서 뭐가 부족할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해서 그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에 관련된 문항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제 그 문항들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러면 이 6월 모의고사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어땠는지 총평은 제가 문제를 다 풀고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 주요 문항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11번부터 호흡이 좀 길어 보이는 문제가 나와서 한번 풀어볼 건데, F0은 0, 그리고 F1은 1. 한번 그려보면 0,0과 1,1을 지나죠. 그런데 0과 1에서 fx를 적분하면 6분의 1이 나오니까, 그럼 fx에 대한 생긴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y는 x보다는 아래로 이렇게 돼서 이런 그냥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g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이 말은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이게 1로 이동하는 형상인데, 그런 다음에 뭘 했죠? 마이너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x축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했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런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주기가 이남수라고 주어졌네요. 일단은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고, 이 간격이 2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계속 나타나는 형식으로 gx는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래프를 연속해서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우리가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를 그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 넓이는 6분의 1인 걸 알겠는데 이 넓이는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이 함수랑 이 함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서 바꾸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보면 둘이 합쳤을 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6분의 5가 되고 이 넓이는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2까지 gx를 적분하면 이 모양이 두 개 합치면 1인데 두 번 나오니까 일단 2가 되고, 마지막 이 한 덩어리를 한 번 더 더해준다. 즉 6분의 5를 더해주면 6분의 17이 나오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굉장히 있어 보였지만 별거 아닌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BAC, BDA, BED, 즉 이 각들이 세 개 다 전부 같으니 편의상 세타라고 놓을게요. 자, 세타라고 놓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인 게 주어졌고, 그러고 봤더니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BC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8분의 1은 2 곱하기 4 곱하기 5 16 플러스 25고, 지금 BC의 길을 x라고 놓는다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러면 8 없어지고 5는
41-x제곱이니 x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BC의 길이는 6이라는 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두 각도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타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니까 두 변과 끼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린 코사인 세타는 알고 있지만 코사인 2세타에 관한 거는 알 수가 없죠. 물론 미적분을 배웠다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2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통 과목 수원이기 때문에 그 공식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푼다?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정확히 2등분한다는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이용하면 이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자,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4고,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 되죠? 4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그래서 AD의 길이는 8,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인 건 주어진 얘기니까 바로 1인 거고, 이 길이가 결국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D에서 수선의 발을 BC에 내리면 뭐가 보이죠? 또다시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이 길이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4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수선의 발 내리면 정확히 여기도 또 2등분이 돼서 그러면 여기가 4고 3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가 세타였기 때문에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D2의 길이분의 루트 7은 사인 세타랑 같은데, 사인 세타가 뭐죠?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8분의 3 루트 7이겠네요. 따라서 D2의 길이는 3분의 8.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 0과 1 사이에서 저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일 때 1인데, 그래서 1인데 지금 이것도 또 주기함수가 나왔네요. 주기가 1인 함수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고, 정수인 부분만 불연속인 이런 함수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시그마 1부터 20까지 그러면 3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 보면 이 식을 계산하라는 건데, 우리 잠깐 루트 k가 나왔어요. 루트 k. 그런데 이 함수는 x값이 정수인 부분에서 항상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분석하면 되죠? 루트 k가 정수가 되는 거, 즉 k가 제곱수가 될 때를 따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k가 제곱수가 될 때 20 안쪽에서 제곱수가 되는 거는 1과 4와 9와 16, 이 네 가지면 충분하죠? 그러면 이 녀석들만 따로 계산한다면 이 값은 루트 k, 즉 f 루트 k의 값은 항상 1이 되고, 그래서 1 곱하기 1, 4 곱하기 1, 9 곱하기 1, 16 곱하기 1,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1을 집어넣었을 땐 이 f 루트인데 f 루트 2는 그냥 3이죠. 나머지는 어차피 다 3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이 될 테고
또 3 곱하기 3이 될 테고, 또 5 곱하기 3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려면 그냥 우리는 3 하고 1부터 20까지의 합을 한 다음에 뭐만 빼면 되죠? 이 네 가지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묻고 1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6만 빼주면 정답은 나오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하고 17, 13이니까 30이고 1부터 20까지 합은 2분의 20 곱하기 21. 그래서 210.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자, 630에서 90을 빼면 540이고 540 더하기 3이니까 570. 그래서 190.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fx는 3차 함수고, 두 양수가 p랑 q라고 했는데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되죠? 굳이 p와 q를 양수라고 주어진 거는 항상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일단 fx는 3차 함수, 그리고 gx가 주어졌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주어졌네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gx는 절대값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 그럼 gx는 x분의 절대값 x fx-p 플러스 qx 단 x는 0이 아닐 때. 그런데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0에서도 연속일 거예요. 자, 나를 보니까 g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 개수가 딱 하나다.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라 이 얘기네요. 그럼 우리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겠으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프라임 x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극값이 두 개 나오는 3차 함수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고, 3을 집어넣으면 3, 3, 9, 3, 27에서 마이너스 39가 나오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제가 조금 더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9를 이 정도로 그리고, 자, 이게 fx라는 함수고, 일단은 그러면 이 함수는 gx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럼 x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 fx-p 플러스 q가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 x-p 플러스 q죠. 자, fx가 3차 함수니 당연히 이 함수도 3차 함수가 되고 이 함수도 3차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fx가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 절대값을 붙이고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그리면 되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x축 대칭을 시켜서 그려라 이 얘기네요. 그러면 이 fx를 잘 주목해 봤을 때 우선은 평행 이동을 해서는 절대 fx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끄집어 올리면 되겠는데, 지금 끊겨 있는 부분이 x가 0일 때죠. 만약에 fx를 그냥 그대로 놨다, 평행 이동을 전혀 안 시키겠다, 물론 양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한번 예를 들어주자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죠? 0일 때 그냥 fx를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끊어지겠네요. 네, 당연히 이건 아닐 테고, 그러면 우리는 P와 Q 어떻게 적절하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를 갖다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게 만드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요 점,
평행이동을 시켰다면 반드시 어느 점에서가 만나게 될 이런 비슷한 점들에서 반드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0에서가 걸리죠. 그럼 0에서 반드시 미분 가능해야 하니 지금 이 극대값 0보다 왼쪽 부분을 평행이동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끄집어 올린 다음에 다시 x축 대칭하니까 이 모양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그냥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니 미분 가능하게 돼버리죠.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극대값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원점에 갖다 놔라. 이러면 0에서 미분 가능이 되고 미분 불가능한 점 딱 이런 점에서 하나가 되겠네요. 이 방법도 있고 또 무슨 방법이 있죠? 지금 극대값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키는 평행이동을 생각했으니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극소값을 갖다가 원점에다가 놔두게 되면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변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절대값은 변하는 게 없고 x축 대칭을 시키면 당연히 또 미분 가능한 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왼쪽에서 이런 값들이 분명히 나올 테니 미분 불가능한 점 또 하나가 만족하겠네요. 자, 그러면 p랑 q로 가능한 값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p가 1이 되고 q가 7이 되는 방법이 있고, 극소값을 원점에다 갖다 놓는 평행이동은 어떻게 되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39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하지만 아까 14번의 밑줄처럼 두 양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답은 이 경우가 돼서 p 더하기 q는 8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되는 t가 있는데 이 방정식이 실근이라고 했다면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아니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는 점이 바로 실근인데, x가 0과 하필 왜 0과 4 사이라고 했냐면 사인 2분의 파이 x와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주기가 4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0과 4 사이에서 사인 x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때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라고 놓고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가 올라오면 예를 들어 이쪽에 있다면 가장 큰 값은 당연히 여기가 되고 가장 작은 값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기억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t에 대하여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5냐 물어봤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베타 t가 이 사인 값에서 나오는 거고 알파 t가 코사인 값에서 나오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베타 t가 되고 이 값이 알파 t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알파 t와 베타 t를 어떻게 구하죠? 구하는 건 힘들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는 평행 이동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3으로부터 이 베타 t가 떨어진 거리가 k라고 합시다. 그럼 베타 t가 3 플러스 k가 되겠고 이 알파 t는 어떻게 되죠? 정확히 3으로부터 k만큼 떨어졌다면 얘는 2로부터 k만큼 뒤로 간 거, 즉 2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이 둘이 더한다면 5가 나오는 거 기억 맞죠?
자, 그 다음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이 되는 t를 구할 때 이 t의 범위가 0과 2분의 루트 2 사이냐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의 t 값을 해보고 이때 알파 t와 베타 t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는 해봐야겠는데, 확실한 건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알파 t는 2 마이너스 k 그리고 베타 t가 3 플러스 k라는 형식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t가 0일 때는 과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베타 t라고 하고 싶은데 4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베타 t는 여기가 되겠네요. 베타 t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알파 t는 바로 0이죠. 그러면 t가 0일 때, 즉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은 3에서 0을 뺀 3이 되는 거고, 이 3이라는 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 t를 계속 해봐야 되는데, 자 이제 t가 0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자, t가 0보다 크다면 베타 t는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알파 t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냐? 이때 떠오르는 생각,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점을 떠올려야죠. 그럼 제가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합쳐볼게요. 그리고 이 점이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t가 이쯤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베타 t가 여기가 되겠고 알파 t가 이렇게 되겠고, 이 베타 t는 그럼 3으로부터 약 k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알파 t는 이 0으로부터 똑같이 k만큼 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으니 여전히 베타 t에서 알파 t를 빼면 3인데, t가 이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베타 t는 여기가 되겠고 알파 t는 여전히 여기죠. 그럼 여전히 또 3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지점을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가 베타 t가 되고 여기가 알파 t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알파 t가 되겠네요. 이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점보다 t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알파 t와 베타 t가 전부 다 코사인의 그래프 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t가 어떤 지점보다 올라가게 되면 알파 t와 베타 t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둘이 더했을 때 4가 될 거라는 거죠. 왜? 둘 다 코사인 위에 있고, 코사인 위에 있으니 베타 t는 2 플러스 p라고 놓다면 알파 t는 2 마이너스 p가 돼서 4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가 누구보다 크면 이 상황이 발생하느냐, 즉 2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이죠. 2분의 1을 집어넣은 값, 즉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의 t의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루트 2가 된다. 니은의 답은 맞겠네요. 자, 이제 디귿을 풀 건데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고 t2-t1이 2분의 1이라고 물어봤는데, 2분의 1이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괜히 그린 거, 괜히 지운 거 같죠. 다시 한번 얼른 그려보면 우리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알파 t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언제부터?
0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둘이 같을 수가 있죠. 둘이 같을 수가 있나요? 왜? 알파 T1과 알파 T2는 어쨌든 X값, 근이라고 했으니 X값이잖아요. 그런데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데 T2에서 T1을 빼면 2분의 1이다. 이 말은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고 이 간격이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니은에서 알 수 있듯이 0과 2분의 루트 2, 0과 2분의 루트 2 사이에서는 반드시 T1은 어디서 나온다? 사인에서 나온다. 그리고 T2는 2분의 루트 2보다 큰 곳에서 나오는 값인데 코사인 위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알파 T1과 알파 T2가 뭐 P로 같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인 P가 T1이 되는 거고 코사인 P가 T2가 된다는 소리죠.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면 사인 제곱 P는 T1의 제곱이고 코사인 제곱 P는 T2의 제곱이고 T1의 제곱 더하기 T2의 제곱이 자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T1의 제곱 더하기 T2의 제곱은 저기 있는 걸 이용한다면 T2 마이너스 T1의 제곱 더하기 2T1 T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T2 마이너스 T1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2T1 T2가 1이네요. 그래서 2T1 T2는 4분의 3이고 T1 T2가 8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주관식의 20번을 한번 가볼게요. fx는 또 3차 함수가 나왔고 일단 gx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라. 그럼 일단 미분을 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우선은 얘 gx를 갖다가 어떻게 쓰면 편하냐면 변수는 t인데 지금 여기서 변수가 fx는 아니죠. 그럼 fx를 각각 곱해서 필요 없는 fx를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ft의 5제곱 dt가 이런 식으로 놓고 미분하면 좀 더 편하죠. 그러면 gx를 미분하면 f'x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g'x는 f'x 그리고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의 dt죠. 근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는다. 그럼 극값이 어디서 나오냐? 얘를 갖다가 해볼 텐데 우선은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값이 나올 테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가 0이 되는 값에서도 극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러면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되고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고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f'x가 0이 되는 건 x가 3일 때와 5일 때죠.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 될 때는 x가 a일 때라는 건 예상할 수 있고 혹시 x가 a가 아닌 지점에서도 얘를 적분하면 0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ft, 저 3차 함수를 갖다가 4제곱하게 되면 이 ft의 4제곱이라는 애는 x축 밑에 부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x에다가 a를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게 되면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x가 a일 때 극값이 나오겠고 그런데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랬으니 중근이 나오게 해서 f'x의 부호 변화가 없도록 만들면 되겠네요. 따라서 a가 3이 되거나 5가 되거나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3이면 3은 프라임x의 부호가 바뀌게 할 수가 없으니 5일 때가 극값이 되겠고 a가 5라면 5에서는 극값이 나오지 않고 3에서 극값이겠네요. 따라서 모든 a 값 대합은 3 더하기 5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fx의 곱을 0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첫 번째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는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f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건 두 실근인데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여기서 중근이 나오면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반드시 중근이 나와야 할 테는데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0, 이게 중근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안 돼요. 그렇다면 fx에서 알파랑 베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 이거랑 똑같은 게 x의 n제곱 마이너스 64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중근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죠? 그렇다면 n이 될 수가 없는 거는 바로 홀수일 때겠네요. 왜? 홀수일 때는 아무리 해도 무조건 실근은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은 반드시 짝수, 그래서 2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x의 2k 제곱이 64가 되는 x가 실근이 되는데, 그러면 x는 뭐가 나오죠? 64는 2의 6제곱이니까 2의 2k분의 6, 즉 2의 k분의 3과 마이너스 2의 k분의 3이라는 두 실근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근을 가져야겠네요. 그럼 이 2차 함수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2의 k분의 3제곱 그리고 x 플러스 2의 k분의 3제곱이 되는데,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k분의 6제곱이 되죠. 그런데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고 했어요. fx의 최소값은 x가 0일 때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2의 k분의 6은 음의 정수가 나와야 하고, 이걸 만족하는 k는 6의 약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1과 2와 3과 6이라서 답은 7 더하기 5, 12 하면 틀립니다. 왜? n의 값의 합을 구하랬죠. 실수하면 안 되죠. 따라서 n은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 답은 24가 되겠네요. 자, 22번 또 3차 함수가 나왔어요. 3차 함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3차 함수가 2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던지, 아니면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 x, fx를 갖다가 합성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즉 저게 실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x-fx가 알파가 될 때와 x-fx가 베타가 될 때인 경우이기 때문에 fx는 x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 이때는 fx는 x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즉 3차 함수 fx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바로 실근이 되겠는데, 그럼 그림에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x 플러스 알파라면 이렇게 하면 벌써 3개가 나와버렸네. 그럼 당연히 안 되니까 접선일 때가 될까? 이런 식으로 놓고 x 플러스 베타를 갖다 그려보면 뭐 아무리 해도 이런 식인데,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라 뭐 하면 큰일 나고, 당연히 이게 내려가면서 저쪽에서 또 하나를 만나게 돼서 하나 둘 셋 네 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서 접선을 해도 여전히 4개죠. 따라서 3차 함수는 이런 게 아니란 얘기인데, 그럼 뭐를 생각해야죠?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를 생각해야겠네요. 자,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를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fx가 x-알파일 때와 fx가 x-베타일 때를 해볼 건데, 우선은 이 경우일 때 일단 x-베타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일단은 실근이 하나가 나와요. 그럼 반드시 x-알파와 만나는 점이 두 근이 나와야 하는데, 두 근이 나올 방법은 접선이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일단은 x-알파는 하나의 실근이 나오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접선이 나오도록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제 쟤를 봅시다. F1은 4가 나와야 하고 F'1은 1이 나와야 하고 F'0은 1보다 크다란 얘긴데 일단 이 그래프에서 프라임이 1, 즉 프라임이 양수를 갖는 거는 요 사이밖에 없는데 F1이 4가 즉 양수가 나오게 할 수가 없죠. 이 그래프도 아니고 결국엔 얘겠네요. 얘. 자, 여러분 F'1이 1이라고 했는데 1, 1, 1 뭘 생각하면 되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따라서 1은 반드시 요 사이에 나와야 하면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지점은 바로 여기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이 접점이 1,4라고 주어진 거가 되고 이 직선은 지금 x-알파였는데 1,4를 지난 직선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인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 fx에서 x 플러스 3을 빼면 최고 차이 개수가 뭔지 모르죠. k 곱하기 1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에서 한 근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일단은 fx라는 놈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또 0이 돼야 하죠.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16k 플러스 1이 0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fx는 마이너스 16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f1을 구하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어차피 얘는 0이고 잘못 봤어요. f0을 구하랬구나. f0을 구하랬으니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3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분의 48, 45가 되겠죠. 답은 p 더하기 q니까 61이 되겠어요. 주관식 끝.